제 앞에 화면 봐 볼게요. 넘파이를 사용해서 이제 넘파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법 같은 거를 한번 좀 사용을 해 볼 건데, 자, 코드를 좀 적어 볼게요. 일단 이 넘파이라는 녀석은 다차원 배열을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리스트에도 분명히 다차원 배열 같은 개념을 만들어내고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는 합니다. 그러니까 리스트를 이중으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중첩을 쌓아가면서 만들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기는 한데, 단순하게 표현이 가능한 것과 그것들을 사용해서 연산 같은 작업이 가능한 건 다른 문제니까 우리가 그런 연산을 위해서 넘파이를 사용을 한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파이썬 문법으로 만들어낸 리스트를 넘파이가 제공하는 NDArray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한 배열로 변화하는 가장 첫 번째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적혀있는 이 코드는 자, 얘는 파이썬 리스트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 emp는 넘파이를 쓸 거야 라는 의미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array라고 하는 메서드의 느낌처럼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 안에 인자로 지금 우리가 리스트를 넣어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리스트의 결과를 출력해 보겠다라고 한 건데, 보시면 뭐가 달라 보이나요? 그냥 리스트를 출력하는 거랑 이렇게 mp array라고 하는 걸 통해서 출력을 하는 거랑 뭐가 다르죠 지금? 컴마가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겠죠? 구분자가 컴마로 리스트는 들어가 있는데 넘파이를 사용한 배열을 만들면 그런 게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지금. 그 정도 차이가 전부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연산 같은 거 못해요. 이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녀석을 다차원 배열을 가지고서 만들어 보기 위해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이가 조금 더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죠. 단순히 쉼표가 없고 컴마가 없는 걸 떠나서 파이썬 리스트를 사용한 다차원 리스트에서는 리스트 안에 리스트, 컴마, 리스트였어요. 근데 이게 넘파이를 사용해서 형태를 좀 바꿔주면 뭐랑 뭐가 생겨나요? 행과 열이 생겨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을 때랑 넘파이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행렬을 가지고 있는 배열로 변환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1차원에서는 큰 차이가 안 나지만 2차원부터는 차이가 명확하게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이 행과 열이 있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존재하는 배열들끼리의 연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의 행과 각각의 열을 따질 수 있으니까. 근데 파이썬 리스트는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얘 가지고는 연산을 못하는 거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넘파이 형태로 배열을 만들어내는 과정, 여기에는 파이썬 리스트의 형태를 인자로 넣어주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다. 근데 사실 이렇게 안 해도 방법은 많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 할 수 있었죠. 0부터 시작을 할 거고 10까지 1씩 증가하면서 만든다 라고 하면은 넘파이 빼고 볼게요. 이건 이렇게 나왔지.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을 우리가 리스트로 형태를 변환시킬 거야 라고 하면 리스트를 뽑아내는 거 이런 거 가능했어요.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인자를 3개를 가질 수 있는데
시작하는 값과 스텝은 생략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냥 가능했죠. 근데 넘파이에도 이런 게 비슷한 게 존재를 해요. 그냥 애초에 이거 가지고 만들면 리스트 가지고서 만들어낸 거랑 다를 바가 없으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만 나올 텐데 이거 말고 아예 넘파이를 사용해서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range가 아니라 arrange라고 해가지고 개념은 비슷해요. 그러면 그냥 아예 배열로 만들어줘요. numpy 배열로 ND array라고 하는 배열 형태로 만들어준다. 자, 개념이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range랑. 그래서 초기값 정렬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러면 1부터 어디까지? 10 전까지 개념 똑같고요. 1씩 증가하면서 만드니까 0이 빠지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넣으면 이제 스텝을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range 사용하던 거랑 비슷한데 numpy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건 arrange라고 하는 녀석이 존재한다. 이런 녀석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음, 0으로 채워진 0행렬을 만들어내는 방식도 있어요. 여기가 이제 차원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2개의 행과 3개의 열 해서 행열 순서대로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제로스기 때문에 0으로만 채워져 있고 원스면 1로 채워져 있고 이런 식으로 몇 가지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 제로와 1 말고도 저희가 풀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원하는 값을 세팅할 수 있어요. 모든 값이 5로 이루어져 있는 이렇게 4행 3열짜리 행렬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아까 전에 0은 0행렬, 1로 이루어진 거는 유닛 행렬, 뭐 이런 것들은 원소가 5인 4 곱하기 3 행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단위 행렬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존재합니다. 그냥 행렬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다수 존재하고 이 메서드들을 사용해서 우리가 행렬을 만들어내면 뭔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 처리를 할 때 뭔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낼 때 좀 더 편하게 손쉽게 할 수 있다 정도로만 일단 생각하시면 괜찮아요. 실제로 얘가 뭐하는 이렇게 나오면 얘가 뭐하는 애고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 분석에서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지. 얘는 넘파이를 사용하는 방법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기초적인 단계에서는 특별하게 고려할 필요는 아니니까 고려할 건 자 그리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10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얘는 몇 차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ND 어레이라고 하는 배열은 몇 차원입니까? 이건 1차원이죠. 행과 열이 있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행과 열을 따질 수는 있겠지만 이 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2차원이 아니라 1차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이 녀석을 2차원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해요. 리쉐입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이 안쪽에서 나는 이 녀석을 지금 10개가 값이 들어있으니까 뭐 2행 5열로 만들겠다. 아이고 B를 찍으면 안되지. 그러면 행렬을 2차원으로 변경시켜 줍니다. 변환이 쉽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리쉐입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그래서 이 개념을 좀 가지고서 아니다. 20으로 하고요. 4, 5를 해준 다음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A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B로 할게요. B라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슬라이싱, 인덱싱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슬라이싱과 인덱싱은 우리가 파이썬 기초 문법 배우면서도 다뤘던 내용이고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비슷한데 차원이 생겨서 조금 더 신중하게 잘 생각하실 필요는 있어요.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잘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 일단은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예상을 한번 먼저 해보시죠. 제가 B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슬라이싱을 좀 했는데 이 출력의 결과를 예상하시면 돼요. B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이 B에서 슬라이싱을 한 이 결과를 예상을 해보세요. 이거 개념 자체가 그렇게 특별히 다르지 않으니까 예상을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원래 했던 슬라이싱은 1차원 데이터만 가지고 보통 처리를 했으니까 그 1차원 데이터에 대한 거를 대괄호 안쪽에 넣었다면 슬라이싱 결과를 넣고자 했다면 지금은 2차원이라서 2차원에 해당하는 슬라이싱을 2개 적어줬을 뿐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이 0은 사실상 생략해도 되는 녀석이었겠죠? 그 개념을 그냥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좀 입체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결과가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좀 되실까요? 0156 출력의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이거 헷갈리니까 좀 하나 구분선을 좀 지어가지고 볼게요. 0156 제가 예상한 대로 나왔어요. 자, 이 슬래싱은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이거 되게 간단합니다. 사실 행과 열한테 인덱스를 매겨보면 돼요. 얘네들도 결국에는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배열이잖아요. 그죠? 그럼 행이랑 열한테 인덱스를 다 매겨볼게요. 0, 1, 2, 3이죠. 이건 행을 본 거예요. 그죠? 행이라는 건 하나의 가로 줄을 의미하는 거니까 열을 보면 0, 1, 2, 3, 4죠. 그죠? 자, 그리고서 제가 자르겠대요. 우리는 항상 지금까지 입력을 할 때 행이 먼저 열이 그 다음이었어요. 행에 대해서 처음부터 2번 인덱스까지 행을 자를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던 인덱스의 개념 앞쪽에서 끊어지는 거니까 2번 인덱스까지라고 하면 2번 인덱스를 포함하지 않죠. 그러면 0과 1번 인덱스에 해당하는 이 두 줄의 행을 일단 잘라요. 그게 여기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이 밑에는 없어요. 이제. 그럼 0, 1 잘라냈잖아요. 거기서 그 다음 거 행 봐야 이제 열 봐야죠. 열 봤는데 또 0부터 2번 인덱스까지래요. 그러면 개념은 똑같죠. 0번이랑 1번 가져와라. 그러면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없어지고. 그러니까 015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0156이 나오는 과정에서 얘는 2차원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죠? 이 녀석은 2차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렇게 바꾸면 얘는
한 줄, 한 행만 가져올 거야. 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0번만 가져올 거야. 하니까 0 나왔어요. 얘는 2차원을 유지하고 있나요? 이거 2차원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배열의 모양이 두 개니까, 그죠? 이거 2차원을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건 뭐냐면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넘파이에서 사용을 했을 때 차원을 유지한 채로 잘라냅니다. 내가 2차원이었으면 2차원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파트를 잘라내는 거고요. 3차원이었으면 3차원을 유지하면서 파트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게 슬라이싱이에요. 단순하게 잘라내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거기에 플러스로 차원을 유지한다 라고 하는 개념. 자,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지금 제가 슬라이싱의 결과로 하나가 나왔죠. 이거는 인덱싱으로도 할 수 있어요. 결과가 하나가 나오는 거. 우리 인덱싱이라는 거는 결과를 하나 콕 집어서 몇 번 인덱스에 있는 거 볼 거야 라고 하는 게 인덱싱이잖아요. 그럼 이거 당연히 이거 똑같이 가능하겠죠. 자, 이걸 만약에 인덱싱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덱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콜론이라는 걸 사용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를게, 뭐 스텝을 어떻게 할게 라고 하는 걸 적지 않고 그냥 뭐 0번, 뭐 1번 이런 식으로 가져오던 거였죠. 이거 개념 똑같아요. 요 안에 행과 열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인덱싱을 해주거든요. 이 둘의 결과를 잘 보세요. 얘는 슬라이싱의 결과고요. 얘는 인덱싱의 결과예요. 어떻습니까? 인덱싱은 차원을 유지하지 않아요. 차원을 낮춰요. 지금은 제가 명확하게 요소값 하나를 딱 집어냈으니까 그냥 그 요소 값만 나왔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예시를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완전한 인덱싱 말고 그러니까 한 가지를 인덱싱으로 한 가지를 슬라이싱으로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1번 인덱싱을 처리하고 여기는 슬라이싱을 그냥 이렇게 넣어볼게요. 하게 되면은 얘는 첫 번째 행에 관련된 거는 인덱싱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라가 아니라 그냥 1번이에요. 1번. 그럼 이 데이터에서 1번에 해당하는 행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슬라이싱을 전부 다라고 표기를 했기 때문에 얘는 전부 다를 가져와서 하나의 리스트처럼 결과가 나왔어요. 얘는 지금 현재 이 요소 값에 해당하는 차원을 따져서 이 차원이 우리가 지금 2차원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1차원이 됐다면 이 차원이 바뀌는 과정을 자동으로 다운그레이드를 시킨 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게 인덱싱이에요. 근데 슬라이싱은 이거랑 똑같은 결과를 뽑아내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건 필요 없겠죠? 똑같은 결과를 뽑겠다라고 하면은 1번 인덱스부터 2번이라고 하나 넣어주고 그러면 1번 인덱스만 가져올 거니까 그리고서 뒤에는 다 필요 없다. 이러면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긴 나오는데 얘는 2차원이 유지가 되는 거고 인덱싱은 유지가 안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를 추출해낼 때 이 배열에서 데이터를 추출해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차원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요소값을 꺼낼 때도 슬라이싱으로 꺼내셔야 되고요. 차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은 인덱싱을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좀 알고 계셔야 올바르게 사용이 가능하니까
컴파일이라는 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슬라이싱 해서 잡히는 거예요. 이게 numPy를 사용해서 ND 어레이라고 하는 형태로 배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 리스트의 상황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그냥 두고 여기다가 좀 번거롭긴 하지만 어쩔 수 없군요. 좀 축소시켜서 해볼게요.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놨다라고 가정을 하고 얘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0번에 1번이니까 1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나오질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됐죠. 이러면 이제 1이라는 값이 나왔죠. 0번, C가 가지고 있는 0번에 먼저 접근을 해. 그러면 이 0, 1, 2, 3 중에서 0이니까 이 녀석. 그 중에 1번, 이 녀석. 그래서 1이라는 값을 이렇게 뽑아내는 이렇게 인덱싱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이제 numPy에서 좀 바뀐 거죠. 근데 numPy에서도 사실 이게 가능은 해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리스트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 결과 1 나오거든요. 인덱싱을 하는 과정에 대괄호를 2개를 넣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numPy를 쓸 때는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에 결과는 같지만 실행 속도의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 속도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느냐면은 얘는 한 번 해요. 근데 얘는 2번 해요. 그래서 거의 진짜 2배 차이 나요. 속도 차이가. 그래서 numPy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걸 권장을 합니다. 굳이 시간을 더 쓸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해요. 이거를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을 그냥 간단하게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코드를 사용해서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근데 이걸 하려면은 우리가 A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인이 없네요. 인이.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코드가 뭘 의미하는지 막 그렇게 엄청나게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아까 전에 위에서 보신 것처럼 numPy를 사용해서 배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배열은 이거죠. 사행 5열을 가지고 있는
이 4차원 배열, 2차원 배열을 가지고서 이 인덱싱을 하는 과정에 걸린 시간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돌려서 이 인덱싱에 소요되는 시간만큼이 지나야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런 코드를 만들었을 때 첫 번째 출력이 진행되는 시간은 0.9 어쩌고입니다. 코드가 딱 실행됐을 때 여기까지의 과정은 뭐 순식간에 이루어질 거고, 이거는 순식간이고, 그다음에 이 녀석이 반복이 돌아서 얘가 찍히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타임을 구해놓고 시작하는 시간을 현재 시간에서 뺀 결과를 보면 1초예요, 1초. 그러면 이 반복이 걸린 시간이 1초 정도 걸린다는 얘기예요, 대략적으로. 근데 이 녀석은 얼마가 걸렸어요? 2.8초. 그러니까 이만큼 시간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2배가 좀 더 넘게 시간 차이가 났는데 거의 2배 정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인덱싱을 할 때 넘파이를 쓰면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손해, 대놓고 손해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고 슬라이싱 할 때 뭐 스텝 설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처럼 사실 이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다 사용이 가능한 포인트니까 요거는 이렇게 하고요.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파이썬 코드 저는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고 말씀드린 적이 없었지만 이런 게 있어요. 파이썬 코드가 적혀 있는 것들을 보다 보면은 점점점이라고 쓰여져 있는 코드를 간헐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꽤나 자주 나올 거예요.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달라요. 얘는요. 일단 실행을 해봤을 때 이것만 남기고 다 뺄게요. 실행을 딱 해보면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해야 이 결과가 나와요? 콜론, 그죠? 방금 전에 콜론만 찍혀있던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러면 아 점점점은 콜론의 뜻을 가지고 있구나 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고 이 점점점이라고 하는 거는 생략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얘는 생략이에요, 생략.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콜론을 찍으면 시작값, 종료, 스텝 다 생략하는 거죠. 그러면 전부 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콜론은 값을 생략하는 거고요. 이 점점점은요. 애초에 의미가 생략이라서 모든 걸 생략할 수 있게끔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점점점은 여기 이런 슬라이싱 과정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슬라이싱에서 콜론 하나 찍는 거랑 똑같은 의미로도 쓸 수가 있고 지금 본 것처럼 이거 말고도 이런 것도 됩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원래 이렇게 하려면 여기에 뭐 들어갔었어야 돼요? 패스죠. 근데 이것도 뭐라 안 해요. 원래 이게 패스도 안 들어가고 생략 이것도 안 들어가면 뭐라 해야 되거든요. 여기 이 종속 콜론이 찍혔는데 여기 지금 코드 아무것도 없잖아. 종속된 거 없잖아.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넘기겠다라고 하면서 패스를 썼던 건데 점점점이 이렇게 생략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패스를 대체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함수에서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패스를 쓸 수 있었던 모든 곳에서는 점점점 사용 가능. 그리고 슬라이싱 쪽도 생략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점점점 사용 가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다 보니까 애초에 이걸 찍어보면 일랩시스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요. 이게 생략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생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약간 코드를 작성하는 사람마다 취향 차이라서 쓰는 사람은 쓰고요. 안 쓰는 사람은 안 써요. 그러니까 왜냐면 콜론 여기다가 점점점 아니고 콜론 써도 되는 거고 함수 같은 거 안쪽에다가 우리가 패스를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쓰는 사람들은 꼭 이것만 써요. 아닌 사람들은 이걸 아예 안 쓰고. 그러니까 코드에 이게 나왔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아 이거 생략이라는 의미겠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경우들이 존재를 하죠. 코드를 읽다 보면 이런 게 보일 수도 있다. 뭐 없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간헐적으로 계속 수업하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코드를 분석하는 상황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경우들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 못했던 경우들도 꽤나 많겠죠. 당연히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코드를 분석하다가 읽다가 이게 뭐야?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코드를 분석하다 보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제가 알려준 적 없고, 저희가 설명드린 적 없고, 이 처음 보는 건데 이거 뭐지?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찾아보셔야죠. 그러면서 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문법 플러스로 알아야 되는 알파들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공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싶을 때 넘어가지 마시고 꼭 찾아보시고 검색해서 결과 보시고 아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하나 또 깨닫고 그 다음 또 내가 아는 대로 코드 분석하다가 이건 또 뭐야 이러면 또 검색하고 이렇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로그램 뭐 좀 가벼운 프로그램 하나 정도만 분석을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하셔도 꽤나 많은 공부가 되실 겁니다. 그동안 배웠던 문법을 더 확립시키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문법을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우의 수, 경험치들도 많이 얻게 될 거고요. 진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코드 분석해보는 거. 이런 것들 좀 가능하다.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고 더 다양한데 일단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이제 넘파이가 제공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소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얘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를 소개해 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 나갈 건지 데이터 분석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거는 각각이 놓여있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인 것들을 소개해 드리지만 전부 다 소개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넘파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검색을 하셔서 그리고 이제는 이런 것도 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넘파이죠. 근데 얘는 라이브러리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만든 사람들이 당연히 사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 도큐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문서가 존재를 해요. 이제 개발을 하려면 제가 아까 전에 뭐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도 엄청 많이 다뤄지게 될 거고 이런 것들 사용법 다 익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되게 많고요. 이거 말고 API 같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이런 녀석들을 쓸 때 공식 문서를 참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공식 문서는 얘네가 넘파이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사용자 매뉴얼로 쓰라고 만든 게 공식 문서거든요. 그래서 이 도큐먼트 얘를 꼭 봐야 됩니다. 근데 얘를 하나하나 정독할 필요는 없고 내가 이 넘파이라는 녀석을 쓰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중에 이런 게 있나? 아니면 이거는 이런 기능을 한다는데 내가 좀 더 내부적으로 보고 싶어. 그때 이제 공식 문서를 무조건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찾는 방법은 공식 문서도 당연히 봐야 되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좀 전에 우리가 어레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계속 사용을 했는데 이 어레이 메서드를 구글링하거나 뭐 GPT한테 물어보거나 이런 것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골고루 여기저기 다 찾아봐야 돼요. 이렇게 해서 활용적인 측면, 개념적인 측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다 터득을 해야지 실제 활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넘파이, 판다스 두 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일 수업 전에 넘파이나 판다스의 공식 문서 같은 거 좀 읽어보고 오시면 얘는 뭘 갖고 있고 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용해서는 뭘 할 수 있고 이런 공부를 하면 수업을 설명을 듣는데 좀 더 이해가 빠를 거고 좋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실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도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유저 가이드 같은데 아니면 게팅 스타티드 얘는 이제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알려줄 거고 얘는 이런 것들을 쓰면 돼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여기 들어가 보면 얘한테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픽스탈 팁 이거는 뭐 시작하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근데 생각보다 공식 문서들이 친절하지는 않아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뭐 배열을 만드는 방법 해서 어레이 같은 거 나오고요. 내려가면은 배열 생성 함수 해서 어레인지 이런 거 데이터 타입 지정할 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문서에 다 있긴 해요. 이런 것들을 좀 읽어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친절하진 않으니까 얘와 함께 구글링을 같이 하셔야 좀 효율적일 거다. 아는 그런 내용.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또 뭔가 하나 얘기를 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기억이 잘 안 나고 시간은 끝났으니까 내일 수업에서 더 다양한 것들 좀 경험해 보도록 하고요. 넘파이 좀 더 경험하고 판다스 같은 것도 해보고 그리고 얘네들 가지고 데이터 뭔가 가공해 내면은 그거 가지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시각화해보고 뭐 이런 작업들 앞으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